윤서연은 그날도 병실 문을 열며 작은 숨을 삼켰다. 겨울 끝자락임에도 병실 안의 공기는 늘 음산하고 습했다. 항암 치료 특유의 냄새, 소독약의 잔향, 기계들의 낮은 경고음, 그리고 지독한 고독. 그 속에서 2해 동안 그녀가 해온 일은 오직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일이었다. 남편 강민우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 채 허약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는 소리에 민우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서연아 왔어? 서연은 최대한 밝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응, 당신 좋아하는 수프도 사왔어. 조금이라도 먹어봐. 민우는 숟가락을 들어 올리다 힘이 빠진 듯 떨어뜨렸다. 서연은 급히 달려가 그의 손을 받쳤다. 괜찮아. 내가 먹여줄게. 민우의 눈동자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얼룩져 있었다. 화낼 힘도 없으면서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듯한 표정. 그는 고통으로 인한 예민함을 서연에게만 드러내곤 했다. 서연은 그것조차 받아들였다. 그녀는 남편의 초라해진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숟가락을 그의 입으로 가져갔다. 민우는 겨우 한두 입을 넘기더니 고개를 저었다. 더는 못 먹겠어. 속이 뒤집혀. 그 말에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 잠시 쉬자. 간병인 없이 모든 것을 혼자 하다 보니 서연의 하루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이었다. 토사물을 정리하고 기저귀를 갈고 민우가 밤새 뒤척이면 조명도 켜지 않은 채 물을 먹여주었다. 어떤 날은 서연이 졸다가 민우의 구토로 깜짝 놀라 나머지 밤을 꼬박 새기도 했다. 그녀의 손등에는 이미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쑤셨으며 한겨울에도 손은 따뜻해질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으로 왔다. 버스를 타고 걸어서 오고 지칠 때면 병원 로비의 벤치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민우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서연이 잠깐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냈고 물 한 컵을 잘못 줘도 짜증을 냈다. 너는 왜 이렇게 느려? 내가 죽기라도 바라냐? 그의 말은 칼처럼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서연은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다시는 안 늦을게. 그리고 조용히 민우의 체온계를 꺼내어 그의 열을 재고 물수건을 갈았다. 민우는 밤마다 서연에게 매달렸다. 서연아 나 죽으면 어떻게 나 무서워.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 안 죽어.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 서연은 남편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자신은 이미 2해 동안 모든 것을 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의사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남편분, 항암 효과 매우 좋습니다. 완치 소견 가능성 높아요. 서연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민우 역시 서연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게 다 너 덕분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 말에 서연은 더 크게 울었다. 그동안의 고통이 다 씻겨나가는 것만 같았다. 2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울며 끌어안으며 버텼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듯한 순간이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민우는 병원을 떠났다. 머리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는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서연은 그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행복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행복해지자. 서연이 말하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젠 내가 당신 지켜줄게. 이 말이 서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남편의 살아있는 미소를 보며 이제 자신에게도 따뜻한 봄이 올 거라 믿었다.
2해 동안 희생한 만큼 이제는 돌봄을 받을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잃어버린 시간을 함께 채워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몸속에서 이상한 통증이 시작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처음엔 피로나 스트레스로 생각했다. 오랫동안 남편 간병을 하느라 지친 몸이 이제서야 항복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더 자주 찾아왔고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르기조차 버거울 때가 많았다. 서연은 남편에게 걱정 끼칠까 말하지 않았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몸은 점점 더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 CT를 찍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의사의 표정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다. 서연 씨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무슨 말씀인가요? 의사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다. 암입니다. 이미 진행 단계입니다. 그 말은 서연의 세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의자에 앉은 몸이 기울어질 만큼 힘이 빠졌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이 들은 말이 잘못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중얼거렸다. 내가 암이라고? 내가 왜 나에게 그동안 남편을 위해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2해 동안 남편의 목숨을 붙들기 위해 자신을 얼마나 버텼는지,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살아난 순간 자신에게 찾아온 병. 서연은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민우가 있어. 그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그를 살려냈으니 그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이제 나도 사랑받을 차례야.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믿음이 다음 순간 얼마나 잔인하게 부서질지. 윤서연은 의사에게서 진단을 받은 날부터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병원 천장에 차가운 불빛이 떠올랐고 민우가 힘없이 누워있던 병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리고 그 앞에서 웃음 지으려고 애쓰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져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그녀는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된 게 결국 남편을 살리려고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을 오래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자신보다 민우였다. 그가 이 사실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혹시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할까. 서연은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여들었다. 며칠 동안 망설이던 끝에 서연은 결국 민우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회사에서 돌아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아, 진짜 피곤하다. 오늘 팀장이랑 또 싸워서 머리가 깨지겠네. 서연은 그의 표정에서 여유와 활기를 동시에 느꼈다. 아픈 동안 잃어버렸던 표정이었다. 자신 때문에 이 빛이 다시 사라질까봐 말문이 막히기도 했다. 하지만 숨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우야, 나 병원 다녀왔어. 민우는 TV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병원? 어디 아파? 감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감기면 얼마나 좋을까. 민우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다가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연은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나 암이래. 그 말이 공기 중에서 천천히 흩어지는 동안 민우의 얼굴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에서
금방 당혹과 불안으로 변했다. 잠깐만 뭐라고 했어? 서연은 힘겹게 다시 말했다. 나 암이래.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서 치료를 바로 해야 한대. 민우는 머리를 감싸며 거실을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 진짜 지금 장난해?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장난이 아니야. 나 정말 무서워. 민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나 이제 회사 갔는데 겨우 복귀했는데 서연은 민우의 반응이 믿기지 않아 숨이 막혔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걱정을 한다고? 내가 아프다는데? 민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나도 아직 완전히 낫지도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예민해. 암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알잖아. 나 또 그걸 겪으라고? 나 진짜 못해. 못 버텨.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세게 후려치는 듯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 간병한 건 2해 동안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당신은 그것도 잊은 거야? 민우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당신까지 아프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난 다시는 그런 생활 못해. 서연은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서 제대로 호흡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민우는 한참 침묵하다 결국 차갑게 말했다. 이혼하자. 서연은 순간 귀가 잘못된 줄 알았다. 이혼? 내가 아프다고? 민우는 서연의 눈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그래. 난 다시는 암 환자 간병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정리해. 서연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민우는 더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닫기 직전 그는 마지막 말처럼 내뱉었다. 나도 살아야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고 거실은 단숨에 텅 비워진 듯 했다. 서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소리를 틀어막으려 했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몸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내가 널 지키려고 내 몸 다 망가뜨리면서 그런데 넌 날 버리는 거야? 그녀는 밤새도록 울다가 결국 새벽녘에 잠깐 졸았고 눈을 뜬 순간에도 민우의 말이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혼하자. 나는 당신 간병 못해. 그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가슴을 찔렀다. 며칠 뒤 시어머니 강은희가 들이닥친 것은 마침내 서연이 마음을 조금 추스르려던 순간이었다. 은희는 초인종을 3번이나 급하게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2 손을 허리에 올리고 말했다. 들었어. 너 암 걸렸다며? 서연은 힘겹게 말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서 은희는 말을 끊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니까 이혼해야지. 우리 민우는 암 치료로 몇 년을 고생했는데 이제 다시 환자 보필하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서연은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그럼 제가 민우를 2년 동안 은희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내 팔자고. 이제는 우리 민우 팔자가 더 중요해. 너는 이제 빠져. 옆에 있으면 애만 고생해. 은희는 가방에서 인쇄된 서류를 꺼내 서연 앞에 내밀었다. 이혼 서류야. 알아서 처리해. 서연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했다. 은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떠안으라고? 정신 차려. 너는 이제 짐이야.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떠났다. 서연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참 동안 숨을 내쉬지도 들이쉬지도 못한 채 그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는 거지?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민우의 인생이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윤서연은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눈물이 아니라 머릿속에 피어오르는 충격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병실에서 굳은 살이 생길 만큼 일했고 그의 고통을 함께 견뎠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런 식이라니. 서연은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쓸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그날 밤 서연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린 뒤 민우는 피곤한 목소리로 받아들었다. 왜?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두고 가셨어. 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말했어. 서연은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나 아픈데?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너도 알잖아. 난 다시는 그런 고생 못해. 내가 병원에서 2년 동안 어떤 꼴이었는지 기억 안 나? 난 다시 돌아가기 싫어. 서연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러면 내가 당신 위에 보낸 시간은 뭐였는데? 나 밤마다 당신 토삼을 치우고 손잡고 울던 당신 옆에서 민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서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속삭였다. 나도 지금 어쩔 수 없잖아. 민우는 말끝을 잘랐다. 난 못하겠다고. 내가 아픈 건 마음 아프지만 난 무너지고 싶지 않아. 우리 둘 다 망할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통화를 끊었다. 그날 밤 넓은 침대에서 혼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법이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남겨졌지? 이틀 뒤 서연은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손등에는 주사 바늘 자국이 선명했고 피부는 어딘가 창백하게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진료 예약표를 들여다보다가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윤서연 씨 맞죠? 의사 박지훈이었다. 남편 항암 치료 기간 동안 담당해 중 한 명이었고 서연이 힘들 때 몇 번 조언을 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검사 결과 봤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서연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요. 지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치료는 가능한데 서윤 씨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회복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저 오래 걸리나요? 지우는 잠시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최소 몇 달, 길면 1년 이상입니다. 치료 강도도 낮출 순 있지만 그러면 완치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서연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지훈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지금 괜찮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요즘 조금 많이 힘들어서. 지우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남편분은 잘 돌봐주시나요?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묵묵히 기다렸고 결국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지훈의 눈썹이 일순간 강하게 찡그려졌다. 말도 안 되는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 말조차 위로처럼 들렸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분노해주는 것이 오랜만이어서 지훈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앞으로 치료받으실 때 혼자 오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맞으면 최대한 도울게요. 서연은 그 말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다. 누군가의 진심이 오랜만에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민우도 언젠간 돌아오겠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면. 그러나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심지어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씨, 누군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은 본인 몸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 말에 서연은 그제서야 눈물이 고였다. 아픈 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지는 법이었다. 그 사이 민우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다. 회복 후 회사에 복귀한 그는 예전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행동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병으로 인해 얻은 휴직 덕에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받고 있었고 그는 그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편한 시선들이 늘고 있었다. 민우가 항암 치료를 핑계로 회사 지원금과 후원금을 과하게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특정 계좌로 돈이 흘러갔다는 얘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으로 번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우는 팀장에게 호출받았다. 팀장은 굳은 표정으로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라 했다. 강민우 씨, 잠깐 앉으시죠. 민우는 의자에 앉으며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팀장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치료 기간 중 사용된 비용 중 일부가 회계상 이상하게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 좀 하죠. 민우는 당황해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 중에는 자신도 처음 보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팀장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계좌 당신 이름 아닌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계좌는 불륜 상대에게 돈을 보내던 계좌였다. 민우는 벌컥 일어나며 말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 둘이 들어왔다. 강민우 씨 맞습니까?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민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사무실 안의 직원들이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우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걸 느꼈다.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멸시와 경멸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우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가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서연이었다. 서연아, 나 큰일 났어. 나 좀 도와줘. 서연은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나 지금 치료 중이야. 당신이 버린 그 사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 보호자 아니야. 민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살린 생명을 스스로 버렸어. 이제 그 대가는 당신이 감당해야지. 민우는 전화 끊긴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어갔다. 서연은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자신도 아프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남편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천벌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윤서연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아 있었다. 자신을 버릴 때는 그렇게 냉정하더니 정작 본인이 공경에 처하자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기가 막힐 뿐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느리게 숨을 골랐다. 아직도 가슴 한 곳이 욱신거리는 듯 아팠다. 그 고통이 병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어쨌든 버티고 있었다. 매일 새벽 항암 일정표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지난 세월의 기억에도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 애썼다. 며칠 후 병원에서 항암 1차 치료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두툼한 외투를 걸쳤지만 몸 구석구석이 차갑고 가늘게 떨렸다. 치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는데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를 스쳤다. 서연 씨 괜찮아요? 박지훈이었다. 그는 진료차 복도를 지나던 중 서연을 발견한 듯 다가왔다. 서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지우는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오셨어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묵직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말끝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했다. 치료 중 힘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감정적인 부분도요. 환자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게거든요. 서연은 순간 목이 메어 올랐지만 애써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 겨우 내뱉고 서연은 치료실로 들어갔다. 약물이 천천히 혈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서연의 머릿속은 어지럽게 흔들렸다. 몸이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했다. 이 감각을 그녀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과거 민우가 경험했던 바로 그 고통이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잡고 괜찮아라고 말해주곤 했는데 지금은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혼자라는 사실이 점점 뼈에 스며드는 듯한 통증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나도 괜찮을 거야. 내가 나를 지킬 거야. 한편 민우의 사건은 회사 내부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금방 퍼졌다. 항암 치료 기간 동안 받은 회사 지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회계팀이 추적한 결과 일부 금액이 다른 여자, 그것도 민우와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민우는 그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문자 기록과 통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더는 발뺌할 수 없었다. 민우의 사무실 책상은 하루 만에 치워졌고 직원들은 그가 떠난 빈자리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누구는 말했다. 저 사람, 아내가 그렇게 고생했다더만 죽어가던 때 간병해줬다던데.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답했다. 그래도 살아나자마자 딴 여자 만난 거면 진짜 인간 아닌 거지. 구치소에서 민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곳의 공기는 차갑고 잠자리는 딱딱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말했다. 너 그거 맞지? 암 환자라고 회사 돈 빼돌린 사람. 민우는 항변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고통은 아무에게도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서연이 오랜 시간 그를 지켜주던 그 보호막이 사라진 후 그는 완전히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민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제발. 며칠 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민우는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돌아갈 집이 없었다. 집은 이미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회사도 해고된 상태였다. 그는 시골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강은희의 표정은 싸늘했다.
야, 너 뭐 한 거냐? 회사 돈을 훔쳐? 죽을 때는 그렇게 불쌍하더니 살아나니까 사람 버릇이 그 모양이냐? 민우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은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버린 그 며느리한테나 도와달라고 해. 너 살려준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을 버렸으니 천벌 받는 거지. 난 몰라. 내 짐까지 내가 떠안을 순 없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민우를 방에 남겨두었다. 민우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서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병실에서 자신을 붙잡던 그녀의 손, 밤새 간병하던 모습, 힘든 날에도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하던 모습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연아 미안해.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 무렵 서연은 항암 후유증으로 인해 집에서 거의 누워 지내야 했다. 손끝이 저리고 머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참고 버텼다. 이 고통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저녁쯤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를 다시 무너뜨렸다. 민우가 다시 연락한 것이다. 서연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제발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밖에는. 서연은 전화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달려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 지금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해. 당신은 내가 아프다고 버렸잖아. 그런데 왜 이제 나를 찾는 거야? 민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서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야 그 말이 나오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우야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는 거야. 나도 이제 나를 지켜야 해. 민우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시 서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손에서 떨어뜨린 휴대폰이 바닥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살며시 눈을 감았다. 항암제의 냄새가 아직도 몸속을 돌아다니는 듯 불편했지만 묘하게 마음은 가벼운 구석이 있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나부터 살자. 그녀의 눈빛은 아직 약했지만 그 안에는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불씨가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뒤 나흘째 되던 밤 서연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몸이 쑤셨고 입안은 메말랐으며 체온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물을 마셨다. 손끝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저릿하게 떨렸다. 이럴 때마다 민우가 겪었던 고통이 떠올라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를 살리고 싶어 버텼던 시간들. 그 시간은 그의 목숨을 지켜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또 다른 상처만 남기고 떠났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이런 고통을 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견뎌내야 해. 그때 휴대폰이 부르르 울렸다. 화면에는 민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은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받아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잠시 망설인 끝에 결국 전화를 받았다. 통화 연결음 뒤로 민우의 숨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서연은 놀란 듯 말했다. 무슨 일이야? 민우는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쓰러졌어. 너무 아파서 구급차 타고 왔어. 의사가 다시 암일 수도 있다고. 다시 그 말은 서연의 흉부를 순간적으로 짓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게 가라앉는 무언가가 들려왔다. 민우는 이어서 말했다.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제발 와줄 수 있어? 서연은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미 신발을 신고 뛰어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병을 앓고 있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누워 일어나기도 힘들어. 내 몸부터 치료해야 해. 민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마지막으로.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목을 가다듬었다. 당신은 내가 살린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본인이 살아야지. 더 이상 나는 당신의 간병인이 아니야. 서연은 전화를 조용히 끊었다. 그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라렸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한 줄이 잡히는 느낌도 들었다. 이제 그녀는 민우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었다. 그리고 민우의 선택은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였다. 다음 날 병원에서 서연의 치료 스케줄을 관리하던 간호사는 그녀의 모습이 조금 더 초췌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윤서연 씨, 오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괜찮아요. 그런데 간호사는 서연의 손목을 보며 의아해했다. 맥이 많이 약하세요.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은데. 서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간호사는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몸도 마음도 너무 벅찰 때는 혼자 버티지 마세요. 환자분, 혼자인 게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멍해졌다. 정말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박지훈이 다가왔다. 서연 씨, 오늘 상태는 좀 어때요? 서연은 단순히 웃으려고 했지만 그 미소는 힘이 없었다. 좀 괜찮아요. 지훈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지난 검사 결과인데 치료는 가능하지만 체력이 계속 떨어지면 항암 스케줄도 어렵습니다. 몸을 먼저 회복해야 해요. 지훈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이 있었다. 서연은 순간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저 혼자라. 지훈은 서류를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치료받는 동안은 제가 옆에 있습니다. 서연은 살짝 눈을 내리깔았다. 누군가의 진심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 존재가 낯설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며칠이 지나고 민우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자 민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보호자는? 의사가 물었을 때 민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없어요. 의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입원 동의서와 치료 동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이름을 적으며 속삭였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이 그녀에게 닿는 일은 없었다. 민우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그는 점점 약해져 갔다. 불륜 상대였던 여자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회사도 떠났고 집도 잃었으며 어머니마저 그를 외면했다. 민우는 모든 걸 잃은 뒤에야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문득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박지훈이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이거 환자분 힘내라고 간호사들이 챙겨줬어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 지우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윤서연 씨,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 잠자던 서연의 마음을 깨우는 한 문장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 이제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멀리 떨어진 남자의 병실에서는 민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텅 빈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아무도 없는 병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울어주지 않는 현실. 그는 나지막이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허공 속에서 사라져갔다. 누구도 그를 위해 돌아오지 않았다. 민우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사람이 곧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것을. 그 희망이 사라진 지금 남은 건 고통과 미련뿐이었다. 민우의 자리는 차갑게 식어갔고 서연의 마음은 조용히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고 있었다. 서연의 항암 일정이 두 번째 고비에 들어서던 날, 병실 창밖에는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잔잔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온몸이 무겁고 피부는 예민하게 따끔거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씩 차분해지고 있었다. 자신을 위한 하루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서연은 그 사실만으로도 벅찼다. 그녀는 천천히 이불을 정돈하며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버티면 언젠가는 다시 걸어나갈 수 있겠지.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지만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 즈음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윤서연 씨, 면회 오신 분이 있어요.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누가? 간호사는 이름 대신 조용한 표정으로 말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은 가슴 깊숙이 불길한 느낌을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 복도로 나가자 멀리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 수척한 체구, 희미하게 말라붙은 입술. 민우였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몰골은 충격적이었다. 민우가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서둘러 다가왔다. 서연아, 나 좀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초조했다. 서연은 조심스레 거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왜 여기 왔어? 민우는 그녀 앞에 서자마자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다. 나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몰라. 의사가 재발 가능성이 높대. 서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손까지 떨며 말했다. 나 너무 무서워.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제발 도와줘. 너밖에 없잖아. 서연은 목이 꽉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민우의 눈밑은 짙게 파였고 체중도 훨씬 줄어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예전 자신이 간병했던 그 남자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민우야, 나도 지금 아주 힘들어. 내 몸도 온전하지 않아. 민우는 절박하게 말했다. 나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너무했어. 이혼하자고 한 거 다 취소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 깊이 울컥한 무엇이 차올랐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연민인지 더는 구분할 수 없었다. 박지훈이 복도에서 서류를 들고 나오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멀리서 잠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민우는 지훈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누구야?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제 담당 의사예요. 지훈은 민우를 살펴보며 의학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몸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일 텐데 여기까지 오신 것도 힘드셨을 텐데요. 민우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난 서연이 필요해. 얘 없으면 나 살아갈 수가 없어. 그 말에 지훈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래요? 서연은 민우를 잠시 뒤로 하고 지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당신한테 기대려고 하는 건 이해합니다. 병이 주는 공포는 누구에게나 크니까요. 하지만 그는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혼자만의 몸도 버티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이 아프게 와 닿았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은 감정보다 당신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다시 민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그는 여전히 두 손을 모은 채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에는 간절함이 가득 넘쳤다. 서연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너만 믿을 수 있어. 너밖에 없다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민우야, 더는 내가 기대는 사람일 수 없어. 민우의 표정이 깨진 유리처럼 흔들렸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지금 내 몸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켜. 내 고통까지 떠안아줄 힘이 없어. 민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제발 부탁이야. 서연은 그 손을 천천히 빼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서로의 인생에서 이미 끝났어. 민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 모습은 처절했고 비참했고 어쩌면 진심이 담긴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널 떠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버렸어.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어. 민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민우야, 넌 누군가를 버리는 선택을 했고 지금은 내가 버린 그 선택의 결과를 겪고 있을 뿐이야.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식어버린 사실을 고요하게 알려주는 듯한 톤이었다. 민우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 복도에는 민우의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서연은 그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붙잡고 천천히 병실로 향했다. 걸음은 힘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이제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내 삶은 이제 내가 지킨다. 병실 문을 닫자 바깥의 소란스러운 공기가 스르르 차단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기대고 누우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오랜 시간 고통과 상처 속에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던 그녀의 마음은 드디어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약해져만 가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두려움만 가득했던 마음속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민우가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린 날 이후 몇 주가 더 흘렀다.
그리고 그 사이 민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진단은 암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고, 재발했다면 암세포 속도는 초기에 비해 더 거칠고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 민우는 자신이 다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는 침대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울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왜 또 나한테만 하지만 그 질문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우의 인생에는 이제 자신이 만든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민우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지만 은희는 민우의 상태가 악화되자 오히려 더 날카롭게 굴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너 간병할 힘도 없어. 내가 벌어놓은 돈도 없고 내가 너를 계속 돌보다가는 나까지 죽겠다. 사실 너도 알잖아. 그 며느리가 얼마나 널 살리려고 고생했는지. 그걸 버린 게 누구야? 민우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떨릴 뿐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자신이 버린 사람에게조차 돌아갈 수 없는 살. 이것이 천벌이라면 이보다 더한 벌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반면 서연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고 항암 부작용으로 가끔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속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민우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버려질까봐 겁내지도 않았다. 오직 자신의 회복과 삶을 먼저 생각하려 애썼다. 간호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치료 일정이 바뀌면 메모를 하고 가끔은 병원 옥상 벤치에 앉아 바람을 얼굴에 쐬었다.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이 서연에게는 삶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었다. 박지우는 치료 중인 서연을 가끔 찾아왔다. 그는 서류를 점검하거나 치료 방법을 설명하면서도 종종 짧은 안부를 전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혹시 어지럼증은 심하지 않나요? 서연은 처음엔 그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말해주는 따뜻한 문장이 하루의 위안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우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넘어서지 않기 위해 조심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조용한 배려가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병원 로비에서 민우의 어머니 은희를 마주쳤다. 은희는 서연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다가왔다. 서연아, 제발 우리 민우 좀 도와줘. 지금 너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 서연은 은희의 손이 자신의 팔을 붙잡는 순간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슬픔이 스쳤다. 이 여자가 수년 동안 자신을 얼마나 하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전 지금 치료 중이에요. 제 몸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워요. 은희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도 너밖에 없잖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민우가 지금 너무 힘들어. 너라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서연은 은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세상이 떠받쳐주던 사람이 무너지면 결국 이렇게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일까? 서연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희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민우에게 줄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전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은희의 표정은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서연은 뒤돌아섰다. 이 선택은 잔인함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며칠 뒤 민우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결국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어머니조차 지칠 대로 지쳐 간병을 거부하자 병원은 민우에게 보호자가 없으면 필요한 절차를 모두 본인이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민우는 입원 수속서를 작성하며 흐느꼈다. 손을 떨며 힘겹게 이름을 적었지만
그 글씨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제발 한 번만. 하지만 그 기도는 닿지 않았다. 민우는 그날 밤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그에게 통증 완화 치료를 진행했고 진단 결과는 암의 급속 진행이었다.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동의 절차도 지연되었고 결국 민우는 아무도 곁에 없이 혼자 고통을 견뎠다. 그 고통은 서연이 느끼던 것과 비슷했지만 민우에게는 붙잡을 손 한 쌍도 없었다. 기계음만 병실을 울렸다. 그는 희미한 시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으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 그러나 서연은 그때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항암제 때문에 체력이 바닥나 오후 치료 후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은은하게 웃고 있었다. 아스라이한 꽃길 위를 걷는 듯한 따뜻한 기분. 손끝을 스치는 바람이 따뜻했다. 그녀가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상처도 없었다. 그 무렵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들이 민우의 상태를 정리하고 있었다. 급격한 폐혈증과 암세포의 빠른 확산으로 결국 민우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그의 생은 조용히 끝났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울면서 자신이 버린 사람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병실에는 정막만이 남았고 창밖에서는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스며 들어왔다. 새벽녘 간호사가 서연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윤서연 씨, 혹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오늘 밤은 좀 고되실 수 있어서요. 서연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세상은 잔인했고 또한 공평했다. 버린 사람은 버려졌고 희생한 사람은 다시 자신을 찾고 있었다. 천벌은 누군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었다. 서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실 창밖은 부드러운 아침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새벽의 눅눅한 공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햇살은 희미한 온기를 품고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여전히 묵직하고 힘없는 것을 느끼면서도 마음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긴 폭풍 끝에 남은 잔물결처럼 바닥까지 흩어졌던 감정들이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간호사가 놓고 간 메모가 있었다. 오늘 상태 어떠세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서연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오래전 민우를 지키기 위해 살던 삶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친절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견뎌왔는지 새삼 깨닫게 하는 작은 온정이었다. 아침 회진을 마친 박지훈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서연 씨, 오늘은 조금 상태가 좋아 보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밝았고 눈빛에는 명확한 안도감이 비쳤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조금 숨쉬기가 편해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서리를 펼쳤다. 2차 항암 수치가 조금 안정됐어요. 앞으로 치료 스케줄은 조절하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쉬고 작게 말했다. 다행이네요.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다. 서연 씨, 혹시 힘든 이야기라면 말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제 민우가 죽었어요. 지우는 놀란 듯 숨을 멈추었지만
이내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향의 오래된 나무를 떠올리는 듯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 혼자 갔대요. 마지막까지 혼자서. 저는 슬퍼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눈물도 안 나요.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눈물이 안 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었던 건 아니고 슬프지 않다고 해서 상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일을 겪으면 마음이 말라버리기도 해요. 서연은 그의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말라버린 것. 그것이 지금의 서연에게 가장 가까운 표현이었다. 오후가 되어 장례식장 조문 안내 문자가 휴대폰으로 도착했다. 서연은 메시지를 읽으며 오래 고민했다. 갈 이유도 가지 않을 이유도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정리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누군가를 완전히 떠나보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민호의 영정은 과거 서연이 간병을 마치고 잠시 외출하던 날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는 그 사진에서 밝게 웃고 있었다. 마치 아프지 않았던 사람처럼. 영정 앞에서 서연은 잠시 멈춰섰다. 민우야, 그녀는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많이 힘들었겠다. 너도 나도. 하지만 너와 난 여기까지였나 봐. 더는 서로를 지켜줄 힘이 없었으니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민우의 어머니 은희가 서 있었다. 은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져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울먹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작 도움받아야 할 때 너한테 그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해. 너라도 돌봐줬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서연은 은희의 떨리는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무너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안타깝다는 마음이 스쳤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서로 다 힘들었죠. 저도 더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은희는 서연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다. 저 이제 제 삶을 살게요. 부디 어머니도 몸 잘 챙기세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영정 앞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아주 깊게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 인사를 전한 뒤 장례식장을 나오는 순간 햇빛이 눈부시게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빛은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던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밝게 비추기 시작했다. 병원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간호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날도 생겼다. 혼자 걸어가던 복도에서 우연히 거울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표정을 발견했다. 약하지만 분명한 생의 의지가 담긴 얼굴.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야.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박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서연 씨, 잠깐만요.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드리는 작은 응원 선물이에요. 서연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소라 모양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바다 소라처럼 끝없이 새로운 소리를 품고 있는 작은 장식품. 지우는 말했다. 서연 씨, 앞으로 더 힘든 날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좋은 날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연은 브로치를 손에 쥐며 미소를 지었다. 네, 고마워요. 정말.
그날 병원 문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은 따뜻했고 공기는 맑았다. 이전 같으면 느낄 여유도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2해 동안 남편을 살리기 위해 불태웠던 살. 그리고 그 후 찾아온 배신과 절망.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길 위에서 서연은 비로소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삶의 끝에서 찾아온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단단하게 세웠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알았다. 누군가의 그림자를 대신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찾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서연은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다.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살 거야. 그 말은 햇빛 속으로 스며들며 밝고 단단한 미래를 약속하듯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